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뒤끝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진보계의 큰별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노회찬 의원은 경기고 1학년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는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등으로 대중적 주목과 함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몇 년 전 원외 시절에는 유시민, 진중권 씨와 함께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특유의 유쾌함과 촌철살인 어록으로 정치에 관심 없거나 잘 모르는 젊은 층들에게 정치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 노회찬이 말했던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패션쇼 16회고요.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타키 형. 네, 타키 왔습니다. 네, 라라. 네. 오프닝이어서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너무 무거워서요. 예. 좀 밝게 하나 올려볼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미호 누나. 네, 안녕하세요. 미호미호입니다. 예, 네. 의상이 굉장히 병아리 같고 좋네요. 네, 그렇죠. 저 같죠. 네. 땀 좀 닦으세요. 땀이 스물스물 나와. 네.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 중에 그 막내죠. 건강을 담당하죠. 예. 네. 뚱카롱이 오늘 그 장염이라고. 건강을 너무 자신했나 봐요. 막 먹었나 봐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건강하다고 이 건강 캐릭터를 좀 만들어 줬는데 네라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장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약간 장염기가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여름철에 뭐 식중독이나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시고. 뚱카롱이 다음 주도 못 나오죠? 휴가 때문에. 어디 간다고 그랬죠? 오스트리아? 빈 간다고. 예. 먼 길 앞두고 장염에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쫙 비우고 가겠네요. 리얼하다. 2주 동안 못 보는 뚱카롱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2주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맞아요. 다들 뉴스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B급 인생은 좀 제 페북에 제가 이제 장문에 제가 원래 이런 글 잘 안 쓰거든요. 제가 페북에 글을 텍스트로 쓸 때는 딸 생일 뭐 이럴 때 아니, 그럴 때는 사진 올리지 텍스트로 했어. 글로 써. 내가 기억하는 건 영화 변호인 봤을 때랑 그 다음에 영화 뭐 하나 봤을 때 1987 봤을 때 1987 그 다음에 이거 노회찬 그날 그 소식 접하고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아서. 어쨌든 그 내가 썼던 글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썼던 내용이 당시에 이제 90년대 전후 상황, 운동권 상황들 그런 데서 사실은 나는 뭐 운동을 했다고는 하나 그 지금처럼 B급 막무가내라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그런 교조적인 막 이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 막 진짜로. 그래서 아니 집에서는 제사하고 여기서는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언밸런스해서 어쨌든 나름대로는 막 그거를 찾는데 고심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딱 등장한 인물이 딱 노회찬이었어요. 물론 뭐 나중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그 사람이 스타로 등장하면서 알게 되긴 했으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운동을 한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딱딱하고 교조적이고 원칙적이고 니네들이 막시즘을 알아? 뭐 이런 스타일인 거지. 그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실생활의 언어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노회찬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간 그치.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크죠. 네.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진짜 리버럴리스트고 그 노회찬이나 심상정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급진 좌파였다가 그런 이제 정치 이게 운동권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면서 삼인주의자로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우측으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단계가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저희가 그 패션쇼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오프닝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잡은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팟캐스트를 하셨었어요. 예, 많은 네.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해놓지 않고 들었죠. 저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챙겨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팟빵에서도 검색하니까 검색이 안 돼요. 노회찬이라고 검색하셨나요? 아니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로 검색을 하니까 그 에피소드를 뭐 들을 수 없게 됐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그래요? 지나면 좀 없어지는지 아무튼 좀 그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이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노회찬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김어준 방송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참 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는 많이 없는 그렇죠. 예, 드문. 분인데 참 이렇게 험하게 가셔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미연 누나 네. 요즘에도 계속 바빠요? 네. 촬영 좀 계속 있어요? 지금 뭐 아주 네. 피크입니까? 아주 피크죠. 어.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들도 그렇고 뭐 브랜드들마다 너무 피크여서 요즘에 이슈는 거의 이제 그 패션 브랜드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이더위에 나 패딩 입고 사진 찍는다. 벌써 걱정입니다. 에? 네, 벌써 걱정이에요. 모 브랜드의 이제 배정남 씨 같은 경우는 그 골프 필드에서 그 롱패딩을 입고 아이 따숩다 폭염 중 뭐 유언장 작성 중 해서 지금 이슈가 그거 돼가지고 이슈- 막 괜찮네, 돌고 그거.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 날씨에 야외에서 패딩을 입고 촬영을 하면 쇼크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더 이슈가 되죠. 정말 힘들죠. 저도 어제 이제 필드에서 저희도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저희가 광고 비주얼이 늦게 나오는 거고 홍보 시기가 늦어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뭐 실내나 뭐 야외 촬영이나 오피스텔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촬영할 때 필수 아이템이 뭐예요? 얼음물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냉풍기, 뭐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냉풍기가 없으면 거의 뭐 촬영은 마비돼요. 냉풍기라는 게 그 왜 있군요. 머리 이렇게 싹 날리면서 이렇게 예. 표현할 때도 쓰고 사람들 더울 때 그 앞에 가서 배 까고 딱 이렇게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찬 음료수류는 딱 세팅이 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는 필수일 것 같긴 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없어요. 아이고야. 날씨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거의 뭐 힘들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어느 진짜. 정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만 딱 참으면서. 언제 끝나요 그러면? 저희 촬영이요? 네. 8월 중순까지 계속 있어요. 야, 우린 8월 중순에 촬영하는데. 야, 참 빠르시다. 참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까 피곤하네. 끝이야. 자, 타키는 네. 8월 중순에 해서 한 9월. 아니요, 8월 중순에 촬영해서 편집 2주 하고요. 바로 네. 내보낼 거예요. 아, 하나니까요. 역시 브랜드가 다 같지는 깔끔합니다.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촬영 다 끝나고 저희는 회식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하게 합시다. 예. 패션쇼 16회고요. 1부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는요. 뚱카롱의 부제로 예전에 패션 브리핑을 맡았었던 코너지기 B급 인생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 칙칙해질 벌써 그 얘기가 많이 어두워진 것 네. 같은데. 그건 뭐 본인 입으로는 하지 마시고 청취자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주 52시간 근무
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서 아웃도어가 인기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와 휴가 성수기 여파로 다양한 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 신발과 용품, 아웃도어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종합 쇼핑몰의 판매량 변화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한데요. 우선 G마켓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자전거와 골프,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상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시 퇴근 이후 가벼운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야간 등산용품 판매량이 동기간 대비 33% 늘었고 이중 트레킹화는 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량이 골프와 가방, 성인용 인라인 등이 지난해 동기 대비 600%, 500% 신장했다고 합니다. 땀복과 에어로빅복도 전년 동기 대비 242% 더 팔렸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아웃도어가 그렇게 잘 된대요? 희한하네. 야, 이게 이제 우리만 이상한가? 거기만 빼고인가요? 거기만 아니 빼고? 우리가 느끼는 이제 저는 이제 아웃도어 쪽에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매장에 사람이 안 와요. 그게 우리 굉장히 주마다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아마 판매 신장률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장률이 500%, 600%. 아니, 신장률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 왜요? 애초에 뭐 가격 전년이 매출이 많이 낮으니까 전년에 뭐. 1 팔았고 지금 200개 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인라인 같은 거 뭐 많이 안 팔렸던 2000%구나, 참. 이런 것도. 근데 원래 아웃도어는 여름이 비수기라서 여름 매출이 워낙에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 여유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좀 그 여름 용품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아마 여름군의 브랜드는 매출 신장률이 꽤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전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면서 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좀 확실히 늘었죠. 확 성장을 했잖아요. 확실히 늘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했죠. 그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그때 영광을 한번 더 뭐 재현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약간 눈치 싸움 정도?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유가 늘어나면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들이 늘어나고 그 매출이 덩달아 늘어나는 건 네네. 아주 일반적인데, 그게 지금과 같은 아웃도어로 연결될 것인가는 퀘스천이죠. 시장에서는 스포츠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캐주얼이나 좀 가벼운 류의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이 더 많아요. 아웃도어보다는. 아웃도어 너무 무거워요. 지금 등산에 너무 매여 있고 아직도. 분위기도 무거워요. 어떻게 됐든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패션 업계도 뭐 복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좀 더 낫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상반기 기업 도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경기 침체 한파가 계속되면서 상반기 기업 도산 신청이 836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정 관리 443건, 법인 파산이 393건이나 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766건이었고 같은 동기 대비에는 9.1% 증가한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6.9개의 기업이 자금난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낮아져 하반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M&A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사이 M&A가 성사된 브랜드들을 보면 일단 데코애니가 지난해 8월 키위미디어 그룹에 인수됐다가 7개월 만에 싸이월드 전재환 대표에게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형실업의 피에르가르댕은 코스닥 상장 기업인 KD건설에 M&A 됐고요. 제형실업은 지난해 6월 부도 처리돼 7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나 12월에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성창 인터패션의 앵클라인과 맥케나는 쇼핑몰 운영사인 은산통상의 신규 법인 은산글로벌로 인수됐습니다. 네.
아이고 패션 기업 이 법인 파산이 393건이면 굉장한 거네요. 패션 부분도 아직 시작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이 기조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가을이나 겨울에 뭐가 나도 좀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실 대리점들은 언제 철수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한 10배는 증가한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진짜로. 현장에 이제 대리점 운영자들이랑 상권 관계된 사람들, 영업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면 한결같습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지금 권리금을 좀 받고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들도 브랜드 유치하려고 예전과 다르게 매입부도 엄청 뛰어다니고 있어요. 브랜드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옛날에는 줄을 세웠는데 옛날에는 가서 만나자고 빌고 빌어야 한번 만나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잡아오라 미션이 또 위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경기 침체 영향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그 시급 올라가는 그 부분 최저임금제 올라가는 거. 그 52시간 근무제도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주 원인은 아닐 텐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모든 이런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디 딴 데 출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시간 수당 올라간 거 그걸로 자영업자들이 다 몰려가는 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그 포인트가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저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B급 인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순환 구조가 안 이루어지니까 대리점이나 뭐 백화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제 그 매출이 안 오르는 건데 계속 이게 최저임금 52시간 이쪽으로만 그래요? 잡으니까. 그래요? 네. 희한하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잡아? 근데 그들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사실 그건 이해해줘야 돼요. 너 그렇게. 그걸 갖다가 뭐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큰데. 이것 때문에 그 이번 정부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70% 뭐 그렇죠. 넘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계속 그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도 또 반등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하락으로 그런데 내려가지 않을까 이거는 싶습니다. 이런 시기를 또 잘 극복을 하면 어쨌든 지금 패러다임 전환기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는 방향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선택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2018년 하반기는 뭐 이미 시작이 좀 됐습니다만 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예. 패션 브리핑 B급 인생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 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과 일키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이번 시간은요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네, 에릭 노형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 달 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는 다음 주에 휴가인데 뭐 요즘 뭐 사회 변화도 많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워낙 지금 다양한 업무들이 많아서 예, 뭐 눈코 뜰 새 없어요.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좀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어서 많이들 변화하고 있죠. 네, 지금. 근데 제가 정말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요즘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 과잉보가 심하다는 뭐 기사는 많이 봤는데 예. 회사에까지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예? 제가 처음 겪었어요. 이번에. 직원의 부모님이 네, 제가 이제 20대 최소한 20대일 텐데. 제가 이제 노무 담당 뭐 인사 노무 담당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원인은 이랬습니다. 이제 수습 근로자 직원분이 정말 뭐 물론 뭐 이제 일단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습 종료를 했는데 부모님이 회사를 무작정 찾아와서 왜 우리 잘난 예쁜 우리 자식을 왜 자르냐. 와, 멋지다. 근데 뭐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네,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수습 평가하고 나서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구들도 네,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예, 있었고. 근데 아니지, 수습은. 물론 저희 회사는 대부분 전환이 돼요. 근데 정말 한결같은 평가가 너무 안 좋았던 거 이 친구에 대한 뭐 애티튜드, 뭐 태도나 뭐 성과는 물론이고요. 뭐 역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수습 기간 종료 후 저희가 한 번 더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예. 한번 쇄신해 봐라. 근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습 종료를 했는데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저 맞을까봐. 엄마가 찾았어요? 아빠가 찾았어요? 둘 다 찾아왔어요. 둘 다 찾아왔고 제가 노동조합을 업무를 상당히 많이 대응을 해봤는데 부모님은 또 다르더라고요.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네. 무슨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야. 사실 이제 자녀 자제분 얘기만 듣고 오신 거니까 이게 회사가 그 자제분을 보는 관점이랑 부모님이 그동안 봐왔던 자제분에 대한 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금지옥염 뭐 예쁘고 이제 잘나게만 키운 이제 우리 자식인데 이게 배제됐다는 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온갖 불평과 협박과 두 번이나 찾았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어쨌든 근처 사시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최대한 설득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했는데 뭐 한 번 더 찾아올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회사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저는 억울해서 남편이 찾아오는 경우는 2번 있었어요. 제 회사 생활에는. 네네. 그래서 뭐 회사가 좀 뒤집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리네요. 네. 아니 남편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는 뭐였냐면 성희롱 퇴사할 뭐 때 이런 거. 퇴사할 때 이제 너무 회사가 부려먹은 거야.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늦게까지 일을 부리니까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회사의 그 상사를 쫓아왔던 그런 사례는 2번 정도. 네. 제가 뉴스 같은 데서 뭐 이제 학점 못 받았다고 교수님 찾아가는 부모님 이런 기사는 봤거든요. 근데 회사 찾아가는 부모님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 귀하게 자랐나 보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노무사로서도.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뭐 당시에는 힘드셨겠지만 에피소드는 아마 생겨나네요. 그건 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번 주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주제 뭘까요? 네, 지금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다들 휴가 많이 가시는데요. 예.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사용하시고 겪어보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중간중간에 꽤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한 5가지 이내로 해서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네.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처음 직장생활 들어오신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의 연차휴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년을 근무하시고 나면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이제는 입사하시게 되면 매달 하나씩 생기고요. 그럼 11달을 근무하시면 11개 생기겠죠. 11개 생긴 다음에 12달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15개가 더 생겨서 1년 근무하면 26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연차가 늘어나게 된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들은 안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의외로 다수의 기업들이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주지를 않아요. 그 공휴일을 또 그렇다고 일을 하면 좀 직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예. 공휴일을 쉬되 그 연차로 소진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아마 아, 그런 뭐 예전에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예, 아마 아르바이트 하신 뭐 학생분들은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고 당연히 실제로 이제 중견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연차휴가를 공휴일을 쓰고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이제 휴가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추가로 뭐 주는 거죠. 그걸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휴가를 안 사용을 했는데 회사에서 네네. 알아서 공휴일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소진시켜 버리나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근데 모르는 모르는 경우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예. 있겠지. 싫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체크해봐요, 관공서나 다들. 뭐 대기업들은 이미 공휴일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제공하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좀 그런 차별적인 또는 이제 좀 약간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이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일반 사기업들에게도 유급휴일로 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건 당연히 근데 예. 그건 진작에 지금 사실은 됐어야 되는 건데 이상한데? 이제 바뀐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잖아. 예, 몰랐던 그때까지 거죠. 다. 모르신 아니 근데 분들이- 예를 들어 예. 그렇게 운영해왔던 중소기업이 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예. 예를 들어 그 공휴일을 기존의 직원들의 휴가로 대체하면서 그렇죠. 이런 그 정기 휴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 네네. 휴가나 아니면 뭐 그 연차들을 매월 소진할 때 네네. 그 저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15개나 16개를 다 네. 소진하고 나서 네. 추가로 휴가를 쓸 경우에는 네. 그럼 월급에서 깎아요? 둘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월급에서 이제 차감하거나 네. 또는 다음 연도 휴가에서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네. 몰랐던 직원들이 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월급에서 차감을 할 때는 네. 직원들한테 그런 통보조차 안 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통보 안 하고 깎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위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 그 근데 이제 위법을 뭐, 예. 따지자면 그 전도 예. 어떻게 보면 위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야. 알려주는 게 맞죠. 야, 이거는 그 인사 담당자의 노하우인데. 네. 그랬어. 그래서 뭐 계속 재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남성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아주 미세한 거에는 좀 둔감하셔서 그냥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걸 알아도 말 못하는 직원들이 그렇죠. 태반일 거예요. 계속 다니려면 또 그런 거 불만 네. 제기 못하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네. 그 저기 사안은 그 이번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알바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음. 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제 법률 개정하면서 단계별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적용 시기를 정했고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뭐 52시간 근로자 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또 모성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차감해서 받았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1년에 보통 근로자들이 15개 휴가를 받는다면 만약 육아휴직을 제가 반년을 갔다. 그러면 연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간주해서 연차휴가가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3개만 봐도 일단 첫 해입사자들 연차휴가가 11개가 추가로 늘었죠. 네. 그리고 공휴일이 1년에 적어도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5개 또 추가로 늘었죠. 예. 그러면 1년에 한 2달 이상은 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비되었다. 조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52주인가? 우리가 55주인가? 결국엔 그림의 떡이네. 그런데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있는데, 근데 일단 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단 변화이고요.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예. 변화는 변화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실행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조만간에 다 근데 사업장 기업들은 내에 지금 그 적용될 거예요. 말씀하신 이슈들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법 규정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왜 우리 매장이 우리 패션업이니까 일단 우리 매장에는 직영점과 대리점이 있어요. 네. 그 직영점 안에는 정규직 사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파견직 사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파견직은 소속은 다른 회사인데 네. 파견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많이 있죠. 근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절대 거죠. 다수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네.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지금 삐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왜 혼재 근무를 네. 못하게 하는 걸까요? 혼재 근무를 정직원은 예. 정직원들끼리 근무를 하게 하고 네. 파견직은 파견직끼리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왜,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몰라요. 뭐 알면 얘기해 주시던지. 아니 일단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패션업계에서 그 파견 근로에 대한 것들이 소송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2년 이상 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 안 해주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네, 그건 뭐 그거 그렇죠. 그 패션 쪽 대기업들 지금 다 그렇죠. 그거 다 문제 걸려갖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는 쟤네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네. 고용을 일부러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결과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의 맹점을 피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정규직이 적으니까 예. 매장을 분리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매장의 그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 네. 매출액 대비해서 고용을 하는 건데 그 매출액 대비 너무 많은 파견직들이 거기에 있게 되니까 근로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일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가 줄더라고요. 지금 그 이슈로 내부에서 논의하는 걸 볼 때 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아니,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파견법이라든지 이게 나올 때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고 나왔던 법이에요. 그게 원래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용자 측 입장에서 그 법을 구매하기 위해서 2년 이내에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법의 그 맹점들을 피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보아왔는데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그게 네, 맞아요. 대법원에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산업별로 다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파견 근로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은 동일하게 취급해서 정규직 인정을 해줘라라고 판결이 계속 나니까 아이구야 이제 패션 업체들도 하나둘씩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명절에도 우리가 선물을 나눠줄 때 뭐 파견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구분지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겨버려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인데 또 이것도 정규직 전환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줄이는 거예요. 인력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갑자기 휴가에서 지금 파견 뭐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돈에 대한 건데 이제 연차휴가를 쓰시면 좋겠지만 뭐 업무가 워낙 바빠서 못 쓰시는 분들 지금 연차 못 쓰시고 남은 거 다 금전 보상 받으시나요? 네. 그럴 리가요? 네. 전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래서 그런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려고 법에도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거를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쓴 휴가는 다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법에 나온 대로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키는 회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문헌 그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촉진해놓고 촉진 조치했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걸 다 지키는 회사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우리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는구나. 취업 규칙에 이걸 규정해 놨구나 하니까 연차를 못 써도 남은 게 있어도 돈으로 못 받는다 생각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올해 네. 받았나요? 아마 1월달 급여 명세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네. 연차휴가 미상수당이 있다 하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메일로 없으면 이렇게 주던데 안내를. 그 메일로 주고 하는 게 네. 법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단 이제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개인별로 서면으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메일로 일괄 통지하거나 하거든요. 다 법적 요건 결합니다. 아니 그 이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네. 이렇게 그
환급해준다라는 걸 아, 네네. 뭐 얼마의 금액을 이렇게 환급해드립니다라고 들어본 적이 메일로 그런 메일을 받았다. 그런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환급을 이제 예.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미상가. 받았죠. 다행인데, 예. 근데 국내 대기업 포함해서 상당히 다수의 기업들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아봐야겠네. 예, 이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마지막은 이제 퇴직하실 때 금품 청산 이제 하시죠. 내가 퇴직금 뭐 급여 남은 거 정산하시는데 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느냐, 아니면 남은 연차휴가를 그냥 금전으로 보상받고 일찍 퇴직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전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연차휴가 남아 있다면 그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시고 연차휴가 끝난 다음에 퇴직일을 잡으셔서 퇴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임금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받는 모든 임금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가니까 퇴직금에 반영이 돼요. 근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직이 빨리 당기고 난 저쪽 회사 빨리 갈래라고 하시면 연차휴가를 이제 금전으로 보상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전체 임금이 안 들어가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통상 임금만 들어가고요. 예. 그 휴가 일수는 또 퇴직금에 반영이 안 되니까 두 가지가 다 손해인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네. 만약에 네. 7월 1일에 네. 제가 퇴사를 했어요. 네. 퇴사를 한다고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고 6월 한 15일쯤에 남은 네. 연차를 한 14일, 15일을 쓴다고 네. 이제 통보를 하고 7월 1일자로 퇴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그 이직하는 회사에 네. 한 6월 28일 네. 정도 네. 이직을 했어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연차휴가 딱 소진하고 퇴직하게 되면은 이제 이직한 회사 근속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중복되게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재직하고 사대 보험이 중복되는 게 문제인데 첫 번째 재직 상태가 두 군데인 거는 네. 내가 회사를 재직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를 재직하는 거를 보통은 규정에다 금지시켜 놔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재직이 생기는 경우는 음. 대부분 회사들이 그런 거는 다 용납을 해줍니다. 그 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아니, 된다고요?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아니 회사 두 예. 군데다 다 걸쳐놨으니까. 아 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그 이직한 그렇죠. 회사에서도 예. 그 만약에 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네. 할 경우에는 네, 그 근속 일자가 네.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 문제 없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지금 A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재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영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직 과정에서 휴가로 인해서 중복되는 거는 네. 보통 인사팀에서 다 대부분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채용 퇴직 업무를 하면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사대보험이 중복되는 것도 그거 자체 위법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뭐 사람 좋아서 그냥 넘어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겪어봤고 또 들어봤습니다. 좀 가까이서 봤어요.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야, 난 이직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는 지금 한 곳에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계속 국박이로 우리 탁기 형은 많이 쓰시니까 저 사전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여름 휴가에 휴가비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휴가비는 지원을 꼭 휴가비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사장 재량인가요? 또한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 별도로 줄 것인지 연차 휴가로 줄 것인지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그걸 좀 법적 구속력 있게 좀 규정할 수는 없나요? 또 줘? 휴가를 받고 싶다. 형이 줄게. 국회에다 한번 청원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되려나요? 네. 오랜만에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만나봤는데요. 오늘 좀 알찼네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네.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주시되 네. 이직할 때 네. 뭐 이런 팁들이 있으면 좀 모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에릭노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패션쇼의 간판 코너입니다. 이슈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슈 토크를 안 했죠, 타케 형? 네, 지난주에 한번 쉬었죠. 예, 그 이슈 토크를 대체한 문군의 인디씬 반응이 좀 어땠어요? 제 주변에 안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짝퉁 인터뷰를 2번 한 줄 알았대요. 그래, 그거 아니다. 네. 그 주제가 겹쳐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 주만 조금 이렇게 게스트가 아마 좀 이렇게 비슷한 그 카테고리로 좀 웃겨서 원래의 의도는 그러니까 인터뷰하지 말고 주제를 찾아와라. 인디씬에 그 사람에 맞는 주제를 별도로 찾아와라.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처럼 세노니면 세노니에 대한 인디씬 이런 걸 찾아서 좀 구성을 해라. 본인이 알아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지. 잘라버릴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의 가이드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나는 얘기는 잘 안 들어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문군의 인디씬 저도 그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했었잖아요. 네, 소개는 너무 좋았어요. 네, 소개는 그래서 좋았어요. 듣고 드는 생각이 이거를 저 패션쇼에서 하지 말고 따로 방송을 한번 파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그것도 어떨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시리즈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원래 이제 그 문군이 안 들리거든요. 원래 문군이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네. 네. 그 동영상으로 네. 유튜브에 하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컨셉을. 그래서 조금 겹치고 좀 우리의 전체적인 거는 좀 안 맞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뒤풀이 좀 하면서 얘기저기 했는데 그날 시엘이 시엘이 야 대차게 얘기해주더라고 문군한테. 대쪽 얘기할 것 같더만. 아니 내 캐릭터는 그거니까 인디씬의 뭐 언더 뮤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얼마든지 자기는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건 뭐 끝나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란 얘기지 이제 다음에는. 그럼 알아서 저기 제작자님이 전달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문군의 인디씬도 어차피 뭐 저 패션쇼에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논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뭐 메갈리아, 미러링 뭐 이런 것들과 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예. 이런 사회적 논쟁에 대한 대책과 나아가서 패션업계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제 나오자마자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이거 좀 어렵기도 하고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네. 이게 또 말 한 번 잘못하면 신상 바로 털립니다. 우리 같은 저 천이 밖에서 놀고 있는 팟캐스트도 이 메갈에서 워마드, 메갈 이런 데서 다 찾아가지고 1위 할 수 있겠군요. 잘 그건 저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주제를 잡았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잘 몰라요. 페미니즘은 뭐 짧게 얘기하면은 남녀 성 차별에 대한 생각을 버리자. 우리는 성의 차별을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아쉬움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너무 극으로 이제 치닫지 않았나. 그러니까 극으로 간 게 이제 뭐 그 워마드나 메갈이나 뭐 이런 쪽이고 그에 반대로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을 여성 혐오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 한남충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 평등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걸 누구나 뭐 지향하죠, 우리 멤버들은? 왜 눈 부릅뜨고 그래요?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페미니즘은 여성이 주장하는 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게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평등과 여성이 바라보는 성평등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성 역할 자체를 여성이 인정하는 성 역할과 남성이 인정하는 성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여성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원하지만 남성들이 바라보는 건 육아와 뭐
이런 가정에 대한 것들을 여성의 역할로 두고 나머지에 대한 평등을 얘기를 하는 게 남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 차이점에서 출발하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것마저도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아니, 게 그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일반.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성들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어떤 사회건 어느 나라건 어느 맞아요. 저기건 네, 네. 갈등은 생겨나요. 근데 이것들을 인정하는 남성들도 있고 그거를 또 급진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갈이라든지 지금 해화역 시위에서 나온 이런 급진적이고 과도한 도에 지나친 것들을 페미니즘을 봄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 일반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죠. 아니, 그렇죠. 네. 근데 그 주장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하거나 시위할 때 별의별 걸 다 시위 구호로 쓴다고요. 저 때는 뭐 타도하자가 무슨 누구 대통령 타도하자가 기본 구호였단 말이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구호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쪽에 해화역 시위에 나왔던 조금 과도한 그런 언어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거지 그게 실현되라라고 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화역 시위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건 이제 그 일반 여성들도 그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차치를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남녀 성평등에 부조리한 것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바라봤을 때 사실은 남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 남녀 성평등에 대한 주장할 뭐 건덕지들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이 바라봤을 때 여성들의 시각에서 그치.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평등에 이제 반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질문하지 말아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만 아는 이런 불평등의 것들이 그 이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남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뭐 여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녀 비율을 봤을 때 남성의 비율이 우선 높고요. 우리 회사 아닌데요. 아니 뭐 디자이너나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일반화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게 개별적인 뭐냐면 거를. 제가 말하는 남성 비율은 임원 비율이 남성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했었고 특히 그 패션 기업에서 임원을 차지하시는 그런 단계들을 보면 네. 영업팀 출신의 임원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남성 출신이 더 많았었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뭔가 이제 뭐 사내 분위기도 조성하고 하다 보니 남성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이 꽤나 많았어요. 교육 자체가. 그럼 디자인 실장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그렇죠. 많죠. 그거는 각자 성에 대한 특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말을 됐을 때.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규정 짓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거 주제 왜 잡았어요? 아니 그 네, 조직 네. 자체에 그 성비가 이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도 물론 다뤄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는 남녀 그 성평등의 문제점은 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직원들 여자 직원들한테 들었을 때 뭐 그리고 와이프한테 들었을 때 문제다라고 싶었던 그 생각이 택시 탈 때. 택시? 네, 택시 타면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여성들은 택시를 타면 항상 불안해하고 택시 기사들이 뭐 혹시나 말로써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뭐 돌아간다거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녀 성차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사회의 팽배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성적인 뭐 이런 아니,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성의식의 저하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여성이 그 약자니까 택시 기사들은 보통 이제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건데 그런 사소한 것 우리가 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택시에서도 남녀 성차별이 발생한다. 그거는 저는 그냥
성차별과 상관없이 그건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범법에 가까운 거고. 어.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남성들의 범법률이나 성추행률이 훨씬 높다 보니 그리고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 속에 그렇죠. 범법자들이. 범죄율만 보아도 남자가 그러다 훨씬 보니 높지. 여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피해의식이 좀 큰 거고 그것과 이제 그렇죠. 그것과 성평등과는 조금 그게 사실 처벌해야 될 네. 아주 나쁜 예를 들어 그런 분위기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남성들의 그 인식 자체 그리고 그건 뭐 위법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그 일반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너무 무거워졌어. 아니 근데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인 거를 생각하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차 담당 맞아요. 예. 회사 내 이쁜 막내가 커피 타봐야 저기 손님 왔을 때는 이쁜 그 여자 막내가 커피를 타와야지. 그런 게 있어요? 예, 항상 옛날에 커피는 지금은 큰일 나지. 커피는 말도 안 되는 막내가 건데. 남자여도 남자한테는 시키지 않았어요. 네. 여자한테 많이 시켰고요. 아니 커피는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지금 부탁해도 안 돼. 예. 지금. 근데 몰라. 저는 많이 경험했고 많이 봤고요. 옛날에 그랬구나.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또- 현재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여성 지금 큰일 직원들은 나지. 그게 또 몸이 배서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하는 뭐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 하는 그거 부분들도 예전에 있다고요. 이제 막 그 윗분들은 미스 붙이시는 거. 그거 미스. 진짜 아재인데. 직함이 옛날에, 아니라. 예. 저 옛날 서울의 달 시절 아닌가요? 서울의 달까지도 안 가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남자 맞아요. 직원분들은. 그게 문제죠. 그게 정말 당연했던 거였고 뭐 여직원들은 그 남자 직원들 사이사이에 앉아야 했었어요. 회식 때. 치안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좋아졌죠, 지금.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원초적인 그 평등 상태나 아니 준평등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조금 과도한 여성의 주장들도 남성들이 받아줘야 된다. 근데 사실 미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호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면 좀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분들도 뭐 간혹 충분히 주는 거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시대. 상황에 맞닥뜨리면 네. 쉽지 분위기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또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 밑으로 자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 이슈 토크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남녀 성평등, 이 패션계 성차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예, 패션쇼 16회 1, 2부가 끝이 났는데요. 미호 누나 네. 소개해 주실 얘기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 2018 다음넷이나 패션쇼 KR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패쇼 혹은 팟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예, 패션쇼 후원해 주시는
분들 타키 형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누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패션쇼는 언제나 후원하고 싶은 브랜드나 기업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자연기가 있어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어휴.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내일은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